현재 시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안전운전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 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저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찐 전략가죠. 김종효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칭찬하면. 찐 전략가 맞죠? 뭐 그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전략 김종효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들 많이 해결 받아볼게요. 하락 브레이크 진짜 있는 겁니까?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2,700, 2,800 돌파할 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2,900, 600 육박했을 때는 2,800이 이제 의미가 있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탈하면서 하락 가속도가 좀 붙고요.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 같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 초반에 좀 받치고 있다가 나스닥 선물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같이 연동해서 좀 낙폭 줄여가는 상황이었다가 9시 이후에 일본 시장이 낙폭을 하면서 좀 같이 움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가 생기면 뭔가 이것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결국 수출에 민감한 양시장이 같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트럼프 쪽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수급이 약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 하락 브레이크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직까지 매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종가 부근까지 매물을 좀 잘 소화하면서 버텨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하락 브레이크 신호가 잡힌다면 괜찮은데 만약 이게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미 뭐 논외로 하고요. 코스닥은 이미 뭐 추세가 붕괴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논외로 하고 유가증권 시장마저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브레이크를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잡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외라고 표현이 된 코스닥 정말 아쉬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나마 시장을 지지했던 코스피마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단 오늘 종가까지 이 브레이크가 좀 밟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도 움직이는 섹터는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미국 대선하고 관련된 sek터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지난주 월요일에 신조어로 등장한 이후 계속 연일 언급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뭐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대의원회에서 뭐 해리스 부통령 말고 네. 새로운 뭐 대안을 찾아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안을 찾아내도 문제인 게 다시 뭐 선거 자금 모집하고 뭐 조직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니까 뭐 여러모로 트럼프가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조금 뭐 서사가 너무 떨어지는 종목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방점을 찍고 있는 메이크 아메리카,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미국 내수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특히 시장 대비해서 좀 격차가 벌어졌던 종목이라면 여전히 이걸 더 채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딩은 일단 뭐 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도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추이도 저희가 트럼프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진짜로 봐야 되는 오늘의 픽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김종효 의사가 오늘 장 안에서 이것만큼은 꼭 봅시다 했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픽 바로 공개할게요. 대세는 멀티다. 클라우드 관련주로 오늘 짚어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만 아니었다면 MS 클라우드 사태가 시장 안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대선 이슈가 크게 부각돼서 이걸 오늘 저희가 좀 더 집중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안주만이 오르던데
보안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꼭 봐야 되는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뭐 보안주도 물론 포함이지만 국내에 의미 있는 보안주가 없어서 네. 뭐 보안주는 말 그대로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해서 여러분 시장 안에서 이 뜨거운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핵심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미국의 타임스퀘어가 잠깐 그 화면이 멈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엄청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진짜 핵심 뭘까요? 네, 바로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블루스크린. 네, 지금 이게 스피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봐야 될 네. 텐데 이 건축물의 그 화려한 어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도 하시고 가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오류가 나면서 이렇게 블루스크린으로 가버린 것.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타임스퀘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뭐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요 항공사들의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모두 탁월한 서비스이고 글로벌 탑티어이긴 하지만 이 회사들의 잘못이 아니고 주변 회사들의 잘못만으로도 심각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려준 것. 누구나 알고 있던 리스크지만 그동안 큰 사고가 없어서 다 간과하고 있었던 리스크가 이번에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이 사태의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MS의 경우에는 약간 시장 안에서 우려감이 있긴 있었잖아요. 러시아 등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면서 안전 불감증 우려감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뢰 MS 완전 무너졌다라는 뉴스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결국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 시장이 축소될까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있는 건 결국 AI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AI하고 클라우드는 거의 등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클라우드가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AI 서비스도 축소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줄여서 지금 여러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클라우드 안에서 안정화가 이미 됐고 각 회사들이 모두 여기에 적응해버린 상황.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를 이제 더 이상 본사에 많이 두지 않고 있는 게 거의 이제 트렌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럼 갑자기 이런 사태가 한번 생겼다고 해서 본사에다 물리적인 서버를 만들고 다시 서버를 증설하고 그 각자의 또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누군가 자라나니까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어떤 회사도 믿을 수 없다면 믿을 만한 회사 몇 개로 분할해 놓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이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회사가 여기에 적응해버려서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뭐 AWS가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한 곳만 믿는 것보다는 AWS 구글 혹은 AWS 애저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멀티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세계 큰 회사들은 다 멀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올인해 놓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이런 클라우드 회사들 중에서 큰 회사들 중에서 두세 군데에는 이미 다 분할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 멀티 서비스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핵심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클라우드의 연관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당장 뭐 클라우드가 축소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믿을 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게 또 여기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의존도를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 봐야 되는 해답은 무엇인지 요게 해답이 있습니까, 이사님? 일단 글로벌 회사들이든 뭐 국내 회사들이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대 분산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IBM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의 뭐 복합 투자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ETF에 투자하면 뭐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 국내 시장에 관련주가 없느냐로 결론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관련주를 찾아보면 예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 SDS가 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삼성 SDS의 최근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 일단 클라우드 사업부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 SI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그룹과 삼성 반개 회사들과 삼성 연관 회사들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의 성장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삼성 SDS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선 낮은 상황인 거죠. 물론 점유율이 작으니까 당연히 할인받아야 대표적인 경쟁사는요?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경쟁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회사들이죠. AWS나 애저나 이런 게 다 경쟁사라고 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AWS나 이런 것도 쓰겠지만 국내에서 믿을 만한 회사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서 클라우드를 저장해 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지금부터 삼성 SDS가 점유율을 쭉 올려서 뭐 글로벌 탑티어가 된다? 불가능하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회사나 국내 회사 입장에선 AWS와 애저만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믿을 만한 회사의 클라우드도 하나 정도는 정해두고 같이 쓰는 게 병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 SDS가 지금은 삼성그룹과 삼성 반개회사와 그와 관련된 회사들의 클라우드만 담당하고 있다가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전에 이 시간에 한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KT나 이런 종목군들도 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전반적인 클라우드의 보안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서 앞단부터 뒷단까지 모두 나눠진 여러 회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중요성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내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CIBR ETF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가장 거래도 많이 되고 가장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CIBR ETF인데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조정받으면 좀 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의 보안 중요성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쪽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간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조정이 나타난다면 더 싼 가격에 많이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보안 관련해서 시선이 더 집중되고 이 시장이 확장될 걸 열어두고 지금 선점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까?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쵸. 그쪽으로만 더 포커스가 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시지 말고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런 보안주들까지 일부 담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근데 국내엔 투자 대안이 없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CIBR ETF라고 하는 가장 크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ETF를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MS 클라우드 사태를 통해서 시장에서 보안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하고 연결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시장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사실 보안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CIBR ETF 거래가 참 많이 된다라고 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을 통해서 정리된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삼성 SDS도 갑자기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사태가 대선에 살짝 묻힌 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복구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잘 점검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